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성동구에 계신 임 선생님께서 리뷰 요청을 해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임 선생님께서는 이것 말고도 아쿠아테라 그린 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무척이나 화려한 시계를 2점이나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이버워치인 아쿠아레이서와 태그 호이어의 상징과 같은 모델 까레라입니다. 이 리뷰를 통해서 명품, 럭셔리, 태그 호이어란 브랜드의 속살을 벗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쿠아레이서와 까레라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도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태그 호이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그 호이어는 명품 브랜드인가요? 럭셔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아마 그렇다 쪽에 손을 들어주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이 방대한 헤리티지를 보유한 시계 브랜드는 쿼츠 파동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태그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크로노그래프 쪽에서 괜찮은 기술력과 명성을 보유한 회사였어요. 아직까지 빈티지 호이어 모델들이 가진 가치를 보면 얼마나 훌륭한 브랜드였는지를 감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태그라는 회사와 병합한 후 좋은 방향으로는 좀 더 글로벌해지고 대중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정작 시계의 심장인 무브먼트 기술에 대한 발전이 미미한 수준이라 시계 애호가 사이에서 태그 호이어는 애증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사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덕후들 사이에서도 태그 호이어가 럭셔리 브랜드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요. 이미 럭셔리 브랜드임을 인정한 후에 이 태그 호이어란 브랜드가 럭셔리 워치 브랜드로서의 한계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태그 호이어를 대표하는 두 가지 모델의 리뷰를 통해서 태그 호이어가 가진 매력과 한계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쿠아레이서는 정말 괜찮은 다이버워치예요. 제가 생각하는 아쿠아레이서라는 다이버워치의 매력은 두 가지예요. 바로 디자인과 퀄리티. 지금 스포츠 스틸을 지배하는 디자인은 젠타의 팔각 디자인입니다. 수많은 시계 브랜드에서도 스포츠 스틸을 출시함에 있어서 젠타 디자인 없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현재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스포츠 스틸 모델들은 많은 경우가 젠타 디자인을 모방해요. 오데마픽의 로야로크,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IWC의 인제니어, 불가리의 옥토로 이어지는 젠타 디자인은 스포츠 스틸 분야에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어요. 아쿠아레이서는 이 젠타의 감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다이버워치입니다. 아쿠아레이서가 가진 디자인적인 경쟁력은 동가격대 혹은 아래급의 다이버워치들을 압도하며 아쿠아레이서가 가진 외적인 퀄리티는 동가격대를 뛰어넘어 그 윗급의 다이버워치까지 손을 뻗습니다. 무브먼트로는 까여도 디자인으로는 깔 수 없다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모델이 바로 이 아쿠아레이서예요. 물론 범용 무브먼트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8시간의 짧은 리저브는 와인더 없이 생활하기는 힘든 수준이고 와인더를 쓰지 않거나 시계가 2개 이상인 분들에게는 너무나 짧은 리저브예요. 그런데 브랜드마다 주력으로 미는 라인이 달라요. 이 브랜드에서 고가 라인을 주력으로 미느냐, 중가 라인을 주력으로 미느냐, 엔트리 라인을 주력으로 미느냐. 태그 호이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쿠아레이서란 모델은 태그 호이어의 엔트리 계열의 모델입니다. 만약 이 아쿠아레이서란 모델이 고가 라인과 마찬가지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간다면 300만원대인 지금 아쿠아레이서의 가격은 최소한 400만원대까지는 올라가서 오메가 C마스터의 젖꼭지를 깨물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는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범용 무브먼트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다양한 시계들을 경험해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타에서 제공하는 범용 무브먼트는 굉장히 훌륭한 무브먼트이고 이 무브먼트의 수정 수준을 높게 가져가는 게 어중간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의 무수정에 가깝게 내놓은 태그 호이어의 칼리버 5는 욕 처먹어도 할 말 없습니다. 태그 호이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을 꼽자면 아쿠아레이서가 되겠지만 태그 호이어를 대표하는 모델을 꼽는다면 단연 이 까레라가 될 겁니다. 태그 호이어는 크로노에 의한, 크로노를 위한 브랜드예요. 포뮬러, 링크, 아쿠아레이서, 까레라, 모나코, 오타비아 모든 라인이 전부 레이싱 서킷명이거나 레이싱과 관련된 이름이죠. 호이어와 태그 호이어를 잇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라인은 까레라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까레라의 역사와 헤리티지는 1000만원을 가볍게 넘어가는 까레라 빈티지가 증명해주고 있고
간간히 태그 호이어에서 출시하는 복각 까레라들의 가격과 인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클래식한 디자인인 까레라와 조금 더 진보적인 디자인인 아쿠아레이서, 두 개의 모델을 직접 비교해 볼게요. 아쿠아레이서의 글로시한 다이얼은 양각 처리된 스트라이프가 들어있어요. 이 디자인은 정말 흔치 않은 디자인이에요. 상위 등급인 오메가 아쿠아테라 다이얼과 유사하죠? 굉장히 수려하고 고급스러워요. 까레라의 화이트 다이얼 위에 양각 처리된 수많은 원형 라인들은 시계를 좀 더 고급스럽게 드레시하게 만들어주네요. 아쿠아레이서의 인덱스는 경사진 두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방향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한쪽 면은 화려하게 빛납니다. 핸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전부 화려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까레라의 인덱스는 특유의 사다리꼴 스틸 인덱스를 조금 더 넓게 변형한 디자인입니다. 브러싱되어 있는 이 인덱스는 폴리싱되어 있는 핸즈와 대비되면서 인덱스는 차분하게, 핸즈는 화려하게 처리되었어요. 12각 베젤에 숨어있는 육각형의 케이스에 숨어있는 팔각형의 조합은 다른 동급의 다이버 워치에선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함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남자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젤의 측면의 처리 방식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총 54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베젤의 옆면은 폴리싱과 브러싱이 아름답게 조합되어 있어서 시계를 화려함의 끝으로 데려가 줍니다. 높은 수준의 세라믹 베젤은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하고 깔끔하게 빛을 반사시키면서 이 베젤 위에 음각으로 처리된 숫자 위에는 다시 한번 은색으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화려한 베젤 인서트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까레라는 베젤이 없어요. 케이스는 젠타의 팔각 디자인이 숨어 있어서 총 12각의 베젤 인서트 아래로 6각의 베젤 아래로 8각의 케이스가 샌드위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디자인 하나는 기린다. 까레라의 상징과 같은 배트맨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디자인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크로노그래프를 표방하는 수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이 까레라의 배트맨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가요. 시계 업계에서는 화석 같은, 전설 같은, 유물 같은 케이스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케이스 디자인은 아직도 세련되고 현대적이네요. 현존하는 모델 중에서 가장 섹시한 케이스와 러그를 가진 모델이 바로 이 까레라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태그 호이어의 브레이슬릿 제작 능력은 익히 유명해요. 유격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아쿠아레이서의 브레이슬릿도 훌륭한 퀄리티지만 까레라의 브레이슬릿이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진 것 같아요. 버클을 보면 단박에 신경 쓴 차이가 느껴지고요. 까레라의 브레이슬릿과 버클은 정말 훌륭하기로 유명하죠. 아쿠아레이서에는 없는 유격이 조금 있네요.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브레이슬릿 관련해서 썰을 풀자면 까레라 아쿠아레이서의 브레이슬릿은 오메가의 아쿠아테라,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브레이슬릿보다 더 훌륭한 퀄리티를 가졌어요. 뭔 개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둘 다 오랜 기간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케이스를 만드는 능력과 브레이슬릿을 만드는 능력은 별개예요. 브레이슬릿을 괜찮게 만드는 브랜드는 제가 핸들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하이엔드를 제외하고 롤렉스를 필두로 불가리, 까르티에, 브라이틀링 정도뿐입니다. 왜 태그 호이어보다 고가의 브랜드들이 브레이슬릿 퀄리티가 떨어질까?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은 진정한 의미의 매뉴팩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메이드란 단어를 다이얼 안에 새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만 스위스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외주줘요. 우리가 사용하는 나이키 신발, 의류들 미국 공장에서 미국인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단가가 싼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에서 만들어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브랜드들은 많은 부분을 외주를 주고 본사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시계를 판매하고 있어요. 완벽한 매뉴팩처라고 불릴 수 있는 브랜드는 정말 소수이며 하이엔드를 제외하면, 독립 제작자를 제외하면 롤렉스 정도가 유일합니다. 무브먼트는 둘 다 동일해요. 칼리브 5로 마치 자사 무브먼트인 것처럼 그럴싸해 보이지만 무수정에 가까운 범용 무브먼트죠. 태그 호이어의 마케팅 쥐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수정을 거치지 않은 짧은 리저브의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럭셔리 브랜드로서 자격 미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태그 호이어가 가진 디자인적인 경쟁력과 무브먼트를 제외한 모델 자체의 퀄리티는 더 윗단계의 브랜드로 올라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태그호이어가 괜찮은 수준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400에서 500만원대로 가격을 올린다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